네, 지금의 시장을 탑하고 수익까지 연결될 그 종목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덕의 트렌드 원픽 함께 해보시죠.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그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의 흐름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7월 17일 날 저희가 매수하면서 급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은 오히려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이제 리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한 10조 정도 나오는데 이 폐암 치료제는 어떤 새로운 폐암 치료제 나왔을 때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 가져가는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그 타그리소보다 현재 10조 원 팔리는 타그리소보다도 전체 생존 기간이 12개월 더 긴,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온 렉나자 플러스 리브리반트 병행요법. 네. 이게 지금 매출이 이제 이번 연도 1조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고 1분기에 2천억, 2분기에 2,500억 나와서 지금 상반기에 4,500억 나온 겁니다. 이번 연도 1조 가겠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10조 원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현재 10조 원 팔리는 타그리소도 그 전에 폐암 치료제보다도 전체 생존기간 6개월 길면서 그걸 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렉나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더 깁니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지금 타그리소보다도 이 유한양의 렉나자와 리브리벤트를 쓰는 게 맞다라고 이제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냥 잘 매수해 두시고 기회다.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가지고 오셨나 했더니 지금의 주가가 너무 좋은 기회라서 지금 매수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잊지 않고 꼭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저희가 7월 2일 날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름 만에 30%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갖고 오셨으니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가격대 제가 느끼기에 많이 올랐고 비싸거든요. 리뷰를 들어도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격대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차트를 이렇게 가리면요. 여기까지 아마 의심을 못할 것 같고 최근에 못 가니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졌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지금 두 개의 빅파마에서 받는 로열티만 2조 원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열티라는 게 말 그대로 내 기술 그냥 줘서 판매는 여기서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것만 2조 원 받는 기업이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그 두 개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이제 산도주까지 또 새로운 계약이 그 임상이 또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많은 ADC 기업들과 또 많은 그 빅파마의 그 항암제들이 특허 연장을 위해서 알테오젠 할 수밖에 없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연도면 또 두세 개의 기술전 또 두세 개의 어떤 그 기술 이전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 처럼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상황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지금 상황에서 한 50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 특히나 가을에 이 코스피 이전 논의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상승은 시간 문제다.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뭔가 지금의 분위기를 타파해 줄 수 있는 그 섹터와 종목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관세도 무서운데 관세보다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양도세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는 지금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아침에 속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또 이 깜짝 협상 타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이제 그 총리가 굉장히 완강하다 보니까는 좀 늦을 거로 봤던 건데 타결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하고 유럽도 타결될 것이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타결했지만은 내일은 유럽을 타결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까지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양도세다. 그러니까 일단 관세부터 보겠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 타결. 지금 이제 그 일본과 무역 합의 타결했고요. 관세 15%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제 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동차 관세는 12.5%다라고 해서 토요타 급등하고 있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된 것 같아요. 5,500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750조. 우리나라 이제 1년 예산을 넘는 돈이죠. 그래서 이런 합의가 되면서 우리하고 일본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 자동차 쪽에서 타협한 걸 봤을 때 우리도 그냥 이제 어떤 그 교과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를 내주면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합의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가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과 관세 타협을 예고하고 있고 오늘 밤에 온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 협의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 됐죠. 또 오늘 새벽에 필리핀 됐죠. 그렇죠. 일단 이 무역 규모로 봤을 때 일본이 가장 큰 곳이고 유럽까지 된다면은 인도,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시한이 8월 10일인데 다음 주에 만나서 그걸 연장하는 걸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타결은 아닙니다만은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해서 이 시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최악으로 갈 생각이 없다. 이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든 거를 봤을 때 관세에 대한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중국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가 나온 건데 지금 이 호재에 대해서 이제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양도세죠. 네. 양도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K5000의 초치는 양도세다. 여기서 변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초를 친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요리를 할 때 식초를 실수로 잘못 넣으면 음식의 맛이 그렇죠. 좀 맛이 변한다고 가버리잖아요,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K5000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K5000까지 잘 가고 있었고 상법 개정부터 정말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외국 매수도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건데 여기에 지금 초치고 있는 양도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 그래서 이 대주주 기준을 원래 10억에서 이제 50억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그 전년도까지만 보더라도 항상 고질병이 뭐냐면 연말만 되면은 이 대규모 개입이 막 나옵니다. 왜냐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는 연말만 되면은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몇 년간 보시면 연말 때마다 그런 하락을 피할 수 없던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대주주권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려놨던 건데요. 지금 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수를 채우겠다고 해서 양도세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 없이 뭐 빠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관세보다 더 무서운 양도세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양도세를 다시 강화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증시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환영을 받고 있고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해소가 되는 것들이 다 나와주고 있는 건데 네.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 통해서 던져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죠. 이 개인들의 한계가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10억에서 50억 올리는 거를 30억 정도에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을 거로 좀 보여지고 아마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와줘야 상방으로 좀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이길 수 있는 섹터를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섭게 연말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이슈라면 네. 양도세가 풀리길 기다려야지 양도세를 이길 섹터가 존재할 수가 그렇죠. 있나요? 그러니까 양도세라는 것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곳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물려있던 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소위 네. 말하면. 그러니까는 거기서 양도세 낼 일이 많이 없겠죠. 어찌 보면은 잘 나가던 조선, 방산, 원전 이쪽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일본 관세 협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져 있죠. 네. 2차 전지도 많이 빠져 있죠. 그런 기업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아마 뭐 조선방산 원전 쪽보다는 조금 더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악재가 좀 더 제한적으로 반영돼서 올라갈 쪽은 자동차 쪽이 아닐까 해서 오늘은 지금 이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자동차 쪽에서 또 이 양도세를 이길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관세에 대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양도세까지 이길 수 있는 섹터로 오늘 자동차를 골라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화신을 가지고 가셨는데 자동차 부품들을 좀 검색하면서 보니까요. 누구는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하고 누구는 시트를 만든다고 하고 하는데 다 비슷해 보이고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더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뭘 만든다라고 해서 뭐 좋냐 안 좋냐 이것보다는 모든 게 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기아차도 있지만은 뭐 같은 그룹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얼만큼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 똑같은 셰시나 그러니까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셰시하고 바디를 공급하는데 셰시와 바디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 이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셰시 부분에서만 56%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그 셰시나 바디 쪽에 있어서 똑같은 그런 부품을 만드는 기업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기차 플랫폼 그 배터리 케이스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또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화신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납품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거의 90% 들어가기 때문에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지 못한 것이 약점이기도 하겠죠. 다만 우리가 결국 이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했을 때는 우리도 아마 다음 주면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관세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곳이 자동차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본과 관세 협상을 보고서 지금 우리 현대차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차를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수익률 측면에서는 화신을 매수하는 게 더 어떤 그 수익률 측면에서 더 빠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품들 중에서 굳이 화신을 골랐냐면은 지금 그 화신이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부품 점유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화신을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부품사 중에서 넘버1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조지아의 공장을 빨리 지어가지고 이 IRA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트럼프로 바뀌면서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도 미국 내에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건데 화신 역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가 이제 자동차의 제3의 시장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인도에 같이 진출해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진출한 지 5년 만에 인도 법인 인도 법인 만들어서 현대차의 초기 생산 능력이 25만 대였던 건데 지금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초기 13만 대 수준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대차와 생산 능력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와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부품주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화신으로 함께 선정해 봤는데요. 목표가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가격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화신 주가가 빠진 걸 보면 저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변동이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11,000원까지만 약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8,100원으로 최근에 전저점을 손절가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11,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지금 이 그 관세까지 거의 잘 해결되면서 시장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양도세 때문에 못 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바이오, 그다음에 지금 경기 민감주인 2차 전지가 양도세만 좀 풀려준다면 꽤 세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4시부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승을 위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후 4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엠뱅구들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